QE를 위한 정리 작업에 들어갔다. 유동성이 어마어마하게 풀릴 수 있는, 더 많이 풀릴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양적 축소를 12월 1일부로 종료를 한다 했어요. 진짜 버블은 그때 형성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 유동성만 보더라도 지금 80조 달러를 넘어가고 있어요. 이미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 나가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면 결국엔 혜택 보는 건 뭐죠? 채권이죠. 미국 국채죠. 진실로 이야기를 하면은 실패다. 또 다른 실패를 덮기 위해서 또 다른 도구를 쓰는 것 뿐이다. 지금까지 또 안 노란 쪽이 있어요. 예상 밖으로. 두 가지 섹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KB국민은행 투자자문단 수석 이코노미스트 유신익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연준에서 FOMC 회의가 있었습니다. 금리 0.25%를 인하하고 예상대로 시장이 예상한 대로 금리 인하가 나왔는데 지금 나스닥은 1.6% 하락했거든요. 요번 연준 회의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 QE를 위한 정리 작업에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초고의 유동성이 어마어마하게 풀릴 수 있는, 이제 더 많이 풀릴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물론 이번에 이제 파월 의장은 상당 기준으로 4%까지 이제 내리면서 말은 조심스럽게 했어요. 언제든지 인플레이션이 오면은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QT예요. 양적 축소를 12월 1일부로 종료를 한다 했어요. 그러면 지금 페드의 북 자산 규모가 지금 6조 6천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멈추는 겁니다. 근데 멈추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12월 금리 인하는 그때 가봐야 안다라고 이제 열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오픈 정책으로 열어놓은 거죠. 근데 사실 12월, 1월, 2월 요 정도의 레벨에서 우리가 다음 달 안 하면 어떡하지? 걱정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오히려 내년도 하반기를 바라보면은 금리 인하의 속도는 굉장히 빨라질 거고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제가 QT를 종료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채권 발행을 한 게 바이든 때 그 전에 이제 사실 장기채를 굉장히 많이 발행을 했었고 최근까지는 단기채를 굉장히 많이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중평균 금리가 지금 2% 정도, 2%만큼 이자를 내야 돼요. 연준 이제 재무부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게 대략적으로 금액이 가중평균 금리가 조금 변하긴 하지만은 6천억에서 7천억 가까이를 매년 이자로 납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핵심 뭐냐면 채권을 사줄 기관, 수급 주체를 많이 만들어 놔야 돼요. 왜냐? 정부는 계속 돈을 쓰면서 관세 수입으로 메꿀 수 있다고 그랬지만 관세 수입이 안 거치거든요. 수입이 안 거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예산이 써야 되는 돈은 많은데 수입은 적으니까 그러면 국민들한테 세금은 올리지 않잖아요. 미국은. 그러면 결국에는 어디선가 또 발행을 해야 돼요. 그 발행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고 그러면 그 다음에 QT 종료를 했으니까 그 다음 차례 수순 뭐냐면 내년도 하반기쯤 물론 될 거지만 QE를 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양적 완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돈 찍어내기, 네, 돈 풀기, 정확히 말하면 돈 풀기죠. 돈 풀기가 또 시작이 될 거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 11월 우리 10월 FOMC를 보고서 그렇게 이제 판단하신 분들은 적었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그러한 수순으로 지금 가고 있다. 현재 그런 패턴으로 가고 있다라는 게 핵심인 것이고 만약에 QT를 종료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영국, BOE, BOJ 모두 다 사실은 금리 인하를 하다가 멈추긴 했지만 이들조차도 경제의 약화, 공통적인 점이 있습니다. 지금 ECB 같은 경우, 유럽 같은 경우 유로존이 생산과 소비 그리고 수출 물량들이 계속 감소를 해요. 그래서 적자 리스크가 있으니까 최근에는 프랑스 같은 경우도 건전 재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국내 내부에서 굉장히 싸움이 디베이트가 많았었잖아요. 재정 적자에 대한 리스크들. BOE 같은 경우도 이번에 트럼프하고 관세 협정을 잘하면서 협정 자체에 대한 흐름은 올라탔어요. 굉장히 우호적이에요. 자동차 관세가 10%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호적이에요. 올해 이번에 트럼프 이기 때 위너 승자는 영국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자체의 여력은 사실 안 좋은 상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BOJ. BOJ는 이번에 이제 자민당에서 초고의 보수 성향을 가지신 총리가 다시 이제 오셨고, 그러면은 이번부터 또다시 굳이 미국에서 환율을 안 건드리면 이제 엔화 약세에 대해서 뭔가 당신들 개입이야 라고 이제 경고를 하지 않는 이상은 양적 완화를 계속 하고 싶은 거죠. 환율을 약세로 만들어 수출을 계속 늘리고 싶은 게 욕구인 겁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페드가 QT 종료를 해버리면은 다른 영국, 유럽, 그 다음에 일본조차도
이제는 QT를 종료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겨버린다. 그리고 내년도에 가서 먼저 이제 QE를 하게 되면 다른 국가들은 어떻죠? 경제 자체, 산업 자체가 약하잖아요. 네. 지금 패러다임이 미국은 이끌어가는 게 AI가 명확히 있잖아요. 다른 국가들은 R&D 능력, 그다음에 그동안의 투자 익스펜디처 자체가 굉장히 감소했기 때문에 기업들의 소프트웨어, IT 이 능력들이 상당히 적어요. 내수 살리기에, 수출하기에 버거운 거죠. 자동차도 사실 신차가 안 팔리잖아요. 그러면 내년도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미국 증시로는 양적 완화가 이루어지면 다른 국가들조차도 양적 완화에 다시 동참할 수 있는 명분과 당위성을 주게 된다. 그러면 초고의 유동성이 다시 한번 풀리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고, 이미 전 세계 패러다임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변하고 있어요. GDP 대비해서 글로벌 트레이드, 교육 비중 자체는 계속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제는 당연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육은 줄어든다. 핵심 산업만 자기네들끼리 편을 먹어서 미국, 일본, 한국, 이제 대만까지 포함이 돼서 IT 관련된 수출은 서로 늘어날 수 있고 교육이 될 수 있다. AI 밸류체인들은 늘어날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은 전 세계의 교육 규모 자체가 전통 제조업 쪽은 계속 추락을 하는 거죠. 그 대신에 뭐냐면은 GDP 대비한 광의통화 비율 자체가 지금 140%를 향해 가고 있는데 이 숫자는 잠시 멈칫 코로나 때 피크를 찍었다가 잠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경신할 수 있는 그런 전환점에 또 놓여진 겁니다. 전 세계 명목 GDP가 지금 120조 달러 정도에 육박을 하거든요, 대략. 근데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토탈 에셋의 규모를 보면은 주식 채권, 그다음에 금융 어음, 여러 가지 매출 채권과 관련되는 수출 매출 채권과 관련되는 그런 증권화된 것들을 다 포함한 그 가치가 486조 달러입니다. 또다시 금융화되는 전략들로 계속 전환된다. 우리가 이런 걸 보면은 사실 항상 뭔가를 느낄 수 있어요. 미국이 힘들 때, 그리고 적자가 심해질 때, 항상 그들은 우뚝 이제 살아납니다. 왜? 돈풀기 전략을 통해서. 또 한 번 레벨업이 되는 그런 변곡점이 와 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이제 반도체 사이클의 확장이 굉장히 장기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어제 SK 하이닉스에서도 그랬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젠슨왕 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고, 반도체에 대한 응용처가 넓어진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비교가 되는 건 뭐냐면은 코로나 때는 사실은 이제 재택이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온라인 상에서 회의나 이런 거 매체들의 시스템에 대해서 이걸 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반도체, 컴퓨팅 수요, 여러 가지 수요들이 많이, 클라우드 수요가 많이 늘어났지만, 그건 이제 재택을 안 하면 끝나는 문제였던 거고, 지금은 상품 베이스로 가니까 이게 어디까지 확장될지 반도체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능력 그리고 제조 그리고 투자가 어디까지 늘어날지 가늠이 안 된다라는 측면이죠. 그러니까 지금 과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10년대에서 20년도까지 보면은 클라우드하고 이때 클라우드가 사실 이제 코로나 때 더 폭발적으로 늘긴 했지만은 스마트폰과 클라우드가 이제 출시가 되면서 8% 이상의 어떤 커패시티, 그러니까 생산의 능력 자체가 굉장히 커졌었는데 이번에 이제 AI로 인해서는 매년 9%씩 계속 급성장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급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 밸류체인을 상품 베이스로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오죠. 첫 번째는 뭐냐면은 예외 챗봇이었어요. 챗봇이었고 그 다음에는 뭐냐? 챗봇 다음에 나타나는 게 바로 우리가 인공지능 로봇이죠. 인공지능 로봇이 즉 휴머노이드 로봇이 언제 어떻게 이제 세팅이 되고 산업 현장에 진짜 접목이 될지 그거는 26년도에 초유의 이슈인 거죠. 왜냐? 그 전에 2년 전에 보셨잖아요. 인공지능 로봇이라고 해가지고 패키징을 해요. 포장을 해요. 근데 사람의 무게와 그 짐의 무게, 패킹하는 이제 짐의 택배의 무게가 동일하니까 사람을 그 짐인 줄 알고 패킹을 하려고 로봇이 들어가지고 옮기다가 사망을 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공지능이 아니었던 거예요. 당시의 로봇은. 근데 촉각과 뉴럴 네트워크, 그다음에 의사결정, 그다음에 그 감각에 대한 그 센서티비티가 굉장히 높아지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오면은 이게 결국엔 뉴럴 네트워크, 인간이 갖고 있는 인공지능망,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신경망들을 그대로 갖추게 된다는 거고, 갖추게 되면은 그것이 산업 현장에서 어디까지 쓰여질지 모른다라는 가능성을 지금 염두에 둔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예전에는 이러한 환경 때문에 반도체가 발전을 했다라고 보면 지금은 상품이 어디까지 나올지, 어디까지 우리가 원하는 방향일지에 대해서 가늠이 안 되는 거죠. 맥시멈 포인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인공지능이 로봇가 나오고 그 다음은 또 어디로 가느냐. 그 다음은 그렇게 되면 결국에 텔레콤, 우리가 이제 커뮤니케이션, 우리 이제 통신과 6G와 인공지능화된 소프트웨어와 함께 완전히 자율주행을 하는 거죠.
완전 자율주행. 지금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 레이더나 아니면 카메라로 앞에 사람이 있으면 멈추고 그다음에 앞에 차 간격을 유지하면서 가고 그 속도를 유지하고 요 정도지만 이제 도로를 찾아다니는 거 그리고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우회 그러니까 양방으로 하는 거죠. 우리 이제 6G에서 통신을 계속 주고 그다음에 자동차는 내부에서 AI로 또 판단을 하고 그래서 서로 계속 호환을 하면은 우리 사람이 TMLP나 내비게이션을 보고 가는 것보다도 더 효과적이고 더 우수한 운전 실력을 뽐낼 수 있다. 더 빨리 갈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영역으로까지 이제 최종적으로 가기에는 아직 남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양적 완화는 버블을 계속 쌓아가는 과정 중이다. 네. 근데 그렇게 되려면 이 캐패시티가 늘어나려면 결국엔 뭐죠? 돈이 많아야 되잖아요. 자본 조달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본 조달하는 데 있어서 여건이 지금 미국은 AI는 소프트뱅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스타게이트 펀딩이 굉장히 몇천억, 수천억 달러 집중이 되지만 아직 브로드컴이라든지 이 동맹에 들어가지 않은 미국 기업들도 많아요. 그러면 그 기업들은 결국 돈이 풀리게 되고 경제가 특히 고용이 안 좋다는 미명하에서 양적 완화가 내년도 하반기에 또 시작이 되면 또다시 묻지마 투자가 일어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버블론이 일어나지만 아직 상품이 출시가 안 된 현 상태 그리고 두 번째 아직 QT 종료를 앞두고 있잖아요. 오늘 날짜가 지금 10월 31일인데 아직은 이제 앞두고 있는 상태잖아요. QT 종료하고 내년 초반에 누가 될지 모르지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윌러 이사나 아니면 미셸 보우만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가능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은 금리 인하에 대한 명분과 필요성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죠. 늦었다. 이미 늦었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시각이 제일 다른 점은 뭐냐면 파월 의장은 중립금리가 3% 중반대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내린다고 하면 지금 한 50ppb밖에 안 남은 겁니다. 근데 그분들은 차후에 이제 등장을 하게 돼서 이제 연준 의장이 되면은 이 중립금리를 3% 초반대다 이렇게 외칠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은 이제 내릴 수 있는 그 보폭 자체가 100pp가 더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금리를 갖다가 더 내리고 그다음에 양적 완화까지 하게 되면은 결국에 자금 조달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달러 캐리 트레이드, 달러가 약세이지만 캐리 트레이드가 이자가 싸고 잘 된다. 이런 거는 아직은 프레임이 형성되지 않았잖아요. 내년도 후반기가 되면 그게 형성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진짜 버블은 그때 형성이 될 가능성이 크다. 뭐 이런 판단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은 0.25% 금리 인하했지만 12월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하고 이제 양적 축소 종료한다고 했지만 양적 완화를 당장 하는 건 아니니까 야 이거 기대치에 비해 별로다 하면서 비트코인도 사실 떨어졌고 나스닥도 떨어졌거든요. 근데 우리 박사님 같은 경우는 지금 엄청난 폭발적인 유동성 확장을 위한 발판이 마련이 됐고 내년이 정말 버블이 올 거다. 네. 그럼 지금 쌀 때 모아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닌가요? 그렇죠. 지금 약간 옥신각신하고 뭔가 아닐 때. 네. 근데 여기서는 중요한 거는 저는 이제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 유동성만 보더라도 지금 전 세계 주요 G3하고 이제 일본까지 다 포함을 하면은 메이저 중앙은행들이 공급한 유동성 규모만 지금 80조 달러를 넘어가고 있어요. 이미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 나가고 있거든요. 규모면으로는 늘어났어요. 물론 전년비 증가율이나 이런 것들은 속도가 좀 더디긴 해요. 근데 말 그대로 우리가 물가가 2%씩 계속 오른다고 하면은 102원짜리가 105원이 되고 그다음에 109원이 되고 이렇게 복리로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규모 자체는 절대적으로 굉장히 초고의 유동성으로 늘어나고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이제 나중에 이거는 이제 제가 집필 중이라서 이제 책이 나오면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면 결국에 혜택 보는 건 뭐죠? 채권이죠. 그렇죠. 미국 국채죠. 그러니까 그만큼 살 수 있는 여러 개 그 돈의 풀을 갖다가 더 확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이제 일각에서는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뭐냐면은 전 세계 패러다임이 이렇게 변할 때 이런 이제 화폐가 나오고 그러면 혁신이다, 혁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저는 진실로 이야기를 하면은 실패다. 또 다른 실패를 덮기 위해서 또 다른 도구를 쓰는 것뿐이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큰 차원에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양적 완화는 지금 당연한 도구잖아요. 통화 정책 수단이잖아요. 근데 예전에 양적 완화를 가져올 때 이게 돼? 말이 돼? 어떻게 중앙은행이 돈을 풀어? 이게 가능한 거야? 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결국에 실패를 덮기 위한 미국이 처음에 어떻게 보면 버냉키 의장이 그걸 갖다가 굉장히 화려하게 그 포장을 하면서 이것은 금융을 살릴 수 있고 금융은 결국 제조업을 살린다라고 포장을 하면서 가져온 도구였었잖아요. 근데 제조업이 살았나요? 안 살았죠. 제조업은
IT를 빼고는 미국의 제조업의 GDP 대비한 비중은 계속 떨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AI라는 화려한 어떤 시대에 살고 있어서 보이지 않지만 기존의 화학, 철강, 그다음에 섬유, 의류, 목재, 기계 이런 것들은 계속 생산 능력이 떨어지고 있어요. 사람들 해고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그러면 그만큼 뭐냐면 실패를 덮기 위해서 요약적으로 말씀드리면 실패를 덮기 위해서 새로운 도구가 나오고 새로운 도구가 나올 때마다 항상 어떤 특정 산업과 유동성이 레벨업을 하더라. 그 지금 변곡점에 또 와 있다. 그러면은 지금 박사님이 보실 때는 이 실패를 덮기 위한 양적 완화, 금리의 장기 인하, 그리고 뭐 스테이블 코인 같은 어떤 금융의 혁신으로 포장된 또 다른 실패를 덮기 위한 국채 수요를 만들어낸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산업, 뭐 예를 들면 주식에서도 굉장히 이 분야가 많잖아요. 어떤 산업에 좀 요게 핵심적으로 돈이 갈 수 있을지 짧게 그거까지만 하고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산에 대한 거, 섹터에 대한 거를 제가 통틀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혹자분들은 금이 너무 빠르게 올랐고 금 랠리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금을 더 사야 되나요? 뭐 이런 이제 질문을 하시는데 저는 여기서 금을 굳이 이제 그 부담을 갖고서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금이 그럼 여기서 추세 하락을 할 것이냐.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금은 유동성의 그림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이 여기서 또 가격을 유지하면서 안 오를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는 항상 이렇게 유동성이 풀릴 때는 수익률 게임에 노출이 되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투자해서 돈을 얼마나 버느냐가 아니라 전 세계 메이저들, 많은 투자자들이 요번엔 여기가 자산이 저평가돼 있어. 여기가 저평가돼 있어. 이제 실렉션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럴 땐 초고의 위험 자산으로서 공급이 되는 거고. 근데 굳이 이제 금을 갖다가 지금 상황에서 갈아타가지고 이렇게 뭐 더 여기서 수익률을 뭐 100% 기대하면서 가기에는 오히려 좀 부담스러울 것 같고. 지금까지 또 안 오른 쪽이 있어요. 예상 밖으로. 이제 IT 반도체, 장비 쪽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지만 두 가지 섹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스테이블 코인, 아발란체라는 이제 그 플랫폼을 아시죠? 아발란체에서도 자체 플랫폼을 갖고 있고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예정이에요. 근데 이쪽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이 USDC, 서클이 더 매력적이고 지금은 보급량 자체는 많지만 이런 기업들조차도 나중엔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시장에서. 왜냐면은 실질적으로 지금 22조 달러라는 미국의 M2에 맞춰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공급되려면 테더도 더 많아져야 되고 USDC도 더 많아져야 되고 또 마이너했지만 규모 자체는 마이너했지만 새로운 이제 기업군들에 대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갖다 더 찍어낼 수 있는 그 캐파 여력을 열어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러한 회사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뭐 비싼 예로 리플도 마찬가지 되겠죠. 그러한 기업 재단이 갖고 있는 자체의 플랫폼 코인들은 또 부각이 크게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은 그런 회사들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서 계속 수수료나 운용에 의한 수익을 계속 거두드리게 되면 이게 경우에 자체 플랫폼 코인에 대해서 에어드랍을 한다든지 아니면 소각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투자자한테 좋은 이제 베네핏을 줄 수 있어요. 마치 이제 BNB가 예전에는 굉장히 출발은 그렇게 세지 않았지만 BNB 결국엔 이제 바이낸스의 그 수수료 수익 그다음에 여러 가지 거래 수익 때문에 BNB가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논리로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코인 쪽에서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과 연계된 사업을 하는 회사들을 좀 찾아보자라는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실물 기업의 군에서 놓고 봤을 때 반도체 장비가 좋았지만 다음 패러다임이 뭐였죠? 결국 인공지능 로봇이에요. 인공지능 로봇은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로봇의 머리입니다. 머리는 결국 뭐라 관련되면 AI 소프트웨어예요. 이 소프트웨어적인 기능은 미국 같은 경우도 미국 기업들 중에서 소프트웨어 기업이 팔란티어는 올랐지만 다른 기업들은 실적이 부진해요. 왜냐하면 당장의 수주가 반도체 장비에 집중이 되고 모든 소프트웨어 챗봇의 중심은 오픈 AI가 다 가져가고 있으니까 그런 건데 다음 패러다임은 로봇으로 가는 생각하는 머리 로봇으로 가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이 AI 소프트웨어 기업들 우리나라에도 뭐 범 LG를 통틀어서 그다음에 이제 삼성에도 로봇에 대한 연구가 있고 이 머리를 연구하는 기업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장비, 메모리 회사들이 굉장히 좋았고 낸드 회사가 좋았지만 이젠 소프트웨어 쪽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둬야 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되는 플랫폼 기업 우리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스테이블 코인을 실제로 발행하는 회사 외에 운용하거나 결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회사를 우리가 주목하셔야 된다.
이거는 이제 쿠팡에서도 최근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갖다가 결제 시스템 구축망을 갖다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현실화가 되면은 너도나도 이제 구축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노출이 되거든요. 더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카드 결제 시장보다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구축을 하고 운영하는 거는 검증된 기관들이 많이 가능해요. 왜냐면 이게 뭐 지금 연구에서 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기업군들이 미국에도 있지만 한국에도 많이 포진이 돼 있으니까 그런 기업군들을 많이 탐색을 해보셔야 된다. 뭐 이런 판단입니다. 좋습니다. 저희 이어서 2부에서 한미 관세 요번에 협정 그리고 미중 전쟁 관련해서 현안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